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한파가 시작됐는데, 다음 평창 올림픽 때까지도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정말 옷들 단단히 또 싸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송국을 오면서 정말 많이 좀 춥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날씨는 춥지만 우리나라 증시만큼은 또 빨갛게 불타오르는 증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아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계좌가 정말 불타오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익들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주식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이상하게만큼 내 종목의 상승률이 더디다고요? 그렇다면 이 더킹 방송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그리고 한 종목을 우리가 3% 5%를 먹으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정말 맛있게 요리해서 끝까지 포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집중을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도 매매 기법 이후에 강의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말 내 종목은 답답해서 안 간다. 정말 답답할 만큼 정말 안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아래 하단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서 생방송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 점검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임팩트 있게 한번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글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3%, 장중 마감 1.53%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정말 930포인트를 다가와서 1000포인트까지 좀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앞으로 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이상하게 종목이 좀 더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시장은 정말 좋은데 왜 종목들 안 갈까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 따져보고 씹어보고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오른쪽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을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연두교서라는 부분. 자, 이제 매년 1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연두교서라고 합니다. 자, 이번 2018년도 1월 30일 날 역시나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두교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두교서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니 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죠. 자,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상황, 경기 상황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 따져봐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트럼프 연두교서 발표가 나온다면 아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번에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자, 아마 1월 30일 날 이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 내지는 1.7조 달러 정도의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자, 인프라 투자를 집행한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뭐 철도, 공항, 도로 이런 SOC 부분들의 투자를 감행을 한다. 여러분들 그럼 가장 밀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가 무엇일까요? 혹시 그려지시나요? 바로 철강이라든지 화학 내지는 건설, 바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선반영된 경우도 있겠지만 1조 달러 정도의 투자가 집행된다는 건 앞으로 중장기 쪽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유와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도 더 상승 탄력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요,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라면 거래소에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될까요? 당연히 철강, 화학, 에너지주 또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개인들이 매수를 할 뿐이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거래소는 어떻습니까? 대형주들이죠. 외국인들이 대형주 매수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 역시나 매수를 잡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투신, 연기금, 저 우라노스가 정말 강조하는 수급입니다. 증시의 가장 핵심은 수급이죠. 수급에서 특히나 연기금, 투신,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성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야말로 정말 맛있는 요리에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미료를 빠뜨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이 수급은 바로 조미료입니다. 이 조미료가 없으면 절대 맛있게 요리를 하더라도 뭔가 밋밋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요리가 완성된 상태에서 정말 맛있게 조미료, 핵심적인 뭐 소금이라든지 설탕을 제때제때 넣기 때문에 그만큼 맛있는 요리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 핵심적인 수급들의 방향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급들 무슨 종목 샀을까요? 자, 그럼 한 종목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바로 건설주입니다. 무슨 종목이냐? 오늘 현대건설이 가장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으로 상위 종목에 포착됐습니다. 자,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렇다라는 건 건설, 기계장비, 에너지, 철강 쪽 파트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한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었고,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의 상승률만 하더라도 9.4%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건설주가 9%대의 상승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9.4%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건 엄청난 급등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선침해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미국 증시만 분석하더라도 충분히 선침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더킹이라는 방송을 첫 출연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건설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이후부터 정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도 있고요. 뭐 현대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GS건설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주들 만약에 미증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사실 그동안 이제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바닥권까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지난 8월 달,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11월 달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자, 사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주가가 하락 나오다가 어느 순간 한번 급등이 나온다. 이런 자리를 본다면 이제는 주가가 바닥에서 회복 나오겠다라고들 생각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는데 절대 이런 구간 때 공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바닥을 공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밑바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닥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격언 중에는 뭐가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바닥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쭉 주가가 분명히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지다가 자, 지난 11월 달 바닥 찍고 나서 요 구간에서 횡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눌림목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눌림목 나옵니다. 자, 바닥을 4번 정도 확인하는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이후에 이 전고점을 그렇죠. 뚫고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다. 뚫고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다. 이 자리 제가 뭐라고 했죠? 매물대를 뚫지 못하다가 대량 거래량 동반된다. 이 자리가 임팩트 있게 매수를 해야 되는 상승 초기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요런 자리들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자리들 포착을 했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하락을 하다가 또 역시나 저항을 뚫지 못했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재차 뚫고 올라간다면 그게 바로 2차 매수 구간이 돼버립니다. 자, 정확하게 이 구간 1월 25일 날 거래량 동반되면서 역시나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이런 캔들 나왔을 때가 2차 매수 구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의 첫 번째 매수 구간과 두 번째 매수 구간을 포착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단순히 3%, 5% 먹으려고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이 음식을 조금만 간보고 말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요즘 주식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3%, 5%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종목을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크게 20%, 30%, 40% 이상 목표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주식시장 격언 중에는 수익은 스스로 지키되 손실은 지키지 않는다란 말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요즘 개인 투자분들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5% 올라가면 불안해서 매도합니다. 또는 10%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끝까지 다 내 밥상에 왔으면 끝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매수 구간을 포착됐는데 그럼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중 바닥을 만들면서 결국 앞전에 수급선이죠. 이 61선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상승 구간, 1차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적으로는 상승 나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에 랠리를 달립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고 다음날 이 1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장기 이평선 120선 이탈 나오고 또다시 음봉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잘못 접근을 했구나. 주가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상하게 다음날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손절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전날에 손절하신 분들은 다음날 올라가는 거 보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다가 또 접근을 했습니다. 또 접근을 했는데 역시나 1월 26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길래 매도를 했는데 장 끝날 때쯤에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오히려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손절을 했더니 다음날 장중에 9%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라노스가 여러분들한테 무기 하나 분명히 드렸죠. 자, 잘 모르겠다. 정말 저항과 지지만 잘 알아도 매매 70%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매 기법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물망 차트를 이용을 해보시면 한눈에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 그물망 차트 그대로 입히겠습니다. 자, 이 음식을 내가 정말 조금만 먹을 것인지 아니면 다 먹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권에서 바로 3중바닥 만들면서 아니죠. 4중바닥이죠. 4중바닥 만들면서 자, 수급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그물망 위에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물망에 물고기가 걸렸다.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물망에 물고기가 걸린다. 건져 올려야 됩니다. 자, 건져 올렸는데 쭉 갖고 가다가 이상하게 이탈이 나옵니다. 자, 이탈이 나오는데 그물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 이 그물망에 이탈이 나오지 않고 그물망을 지지받고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 요거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구간 그물망을 이탈하려다가 다시 안에 들어왔다.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다시 끌어올려야죠. 자, 2차 매수 구간입니다. 이 자리. 2차 매수 구간 잡은 다음에 재차 갖고 가다가 다시 이탈이 나오는 것 같더니만 그물망을 이탈되지 않는다. 자, 그물망이 이탈되면 물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물망이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자신 있게 홀딩을 하셔도 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추가 매수 하면서 정말 단순히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내 수익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수익률 몇 프로, 뭐 누구는 수익률 몇 프로 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종목을 정말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재료 가지고도 이상하게 요리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리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김치찌개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어머니는 맛있게 끓이는데 이상하게 김치찌개를 내가 끓이면 맛이 없다라는 거죠. 왜? 요리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종목, 정말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먹는 사람과 이 종목을 정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순히 수익률 게임이라기보다 정말 수익금을 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매매는 바로 이 그물망을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근데 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들 앞으로도 더 관심 가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제가 더킹이라는 방송 첫 출연 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6.6%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건설주가 5%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6% 급등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앞전에 바닥권에서 여러 번 이렇게 바닥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바닥을 돌파하면서 장기 이평선 121선을 돌파했고요. 장기 이평선 121선 돌파할 때 정고점 마침 돌파하면서 강력한 거래량 동반됩니다. 자, 요런 자리 바로 뭐라고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물망 위에도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요런 자리들 갖고 가시다가 또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자, 이 종목 5일이나 조정받았습니다. 5일이나 조정받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 어떤 생각하시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5일이나 주가가 빠지네? 야, 이 종목은 정말 안 좋은가 보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5일이나 조정받아. 손절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주도주들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눌림목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다 보면 다시 급반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나오다가 눌림목 나왔습니다. 5일 동안 조정 나왔는데 5일이란 시간이 긴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크게 가기 위한 잠깐 쉬어주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 거는 바로 이 그물망 차트에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물망을 이탈되지 않고 수렴을 하고 눌림목이 나왔다가 그물망을 터치하고 재차 급반등이 나옵니다. 자, 급반등 나왔습니다. 그물망을 지지받고 반등 나온다. 2차 추가 매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추가 매수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재차 급등까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순히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가져가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지난 1월 달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고작 시장 상승 나온다고 하루하루 3% 5% 가는 종목을 그냥 추격 매매하고 무작정 따라가시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한 종목, 정말 제대로 된 재료 가지고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요즘에 뭐 많은 TV 방송을 보면 뭐 요리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TV를 보면서 아, 저 음식 먹고 싶다. 응? 야, 저 음식 진짜 맛있게 해놨다. 저거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라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정말 맛있는 재료 가지고 가족들과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면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배부른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수익 났다가 아니라 최근에 무슨 종목 급등 나왔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종목만 내 계좌에 담아서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떻게 내 수익금을 극대화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매매 기법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계좌 늘릴 수 있는 비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GS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 전부 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기관들 외국인들 사는 종목인 만큼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거래소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죠. 그럼 코스피는 앞으로 건설, 에너지 또는 기계 장비 업체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코스닥. 저는 코스닥에서는 단언컨대 게임과 엔터 섹터 쪽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정말 제약주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약주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알겠지만 제약주 과연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요?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종목들을 내가 크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왜 코스닥의 엔터주하고 그리고 게임주를 봐야 되는지 이 한 종목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 미국에 있는 기업의 주가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전 세계 1위의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기업의 주가입니다. 자, 넷플릭스 여러분들 무슨 기업인지 아시나요, 혹시?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상, 컨텐츠 또는 TV 영상 이런 거를 서비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와 그리고 넷플릭스 이 두 개 업체가 최근에는 경쟁 구도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넷플릭스가 주가가 한 달 동안에 4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등,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을 하고 있는 게임, 엔터 사업들이죠. 자, 대표적인 종목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앞서 더킹이라는 방송을 하기 전에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게임주들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중에서 썸에이지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던 건 지난 9월 달입니다. 주가가 바닥까지 빠졌다가 9월 달에 주가의 상승을 노릴 때, 자, 바로 이 구간에서 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최근에 대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지만 저 우라노스는 사실 바닥에서 급등 직전에 잡아서 크게 수익 보는 매매를 합니다. 자, 썸에이지도 그래서 제가 9월달 바닥 급등 직전에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보시면 지난 9월달 대비해서 이 종목이 벌써 300%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300%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게임 업체들 또는 엔터 회사들의 기관들,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매집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썸에이지가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어떤 종목들 보셔야 될까요?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2017년에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 중에 하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넷마블이라는 게임을 또 넷마블 게임즈라는 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넷마블 게임즈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게임 회사의 대표 대형 회사죠. 정말 우리나라 빅3 중에 하나인데 지난 9월 달 저 우라노스가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나서 정말 앞전에 이제 급등이 꽤 많이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2월 달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1월 달 벌써 주가가 38을 그리면서 바닥까지 빠졌습니다. 자, 빠졌는데 이 빠지는 구간대가 오히려 장기평선 121선을 지지를 받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게임주들의 시세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물망 위에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물망에 걸린 물고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한번 편입을 해두셨다가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그물망상 보면은 이 파란색 선에서 이제는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종목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얼만큼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꼭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걸로요? 바로 그물망 차트로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그물망 어렵다.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참 아직은 어렵다. 뭐 시장이 올라가서 자꾸 그냥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다 보니 수익은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잘못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조정을 줄 텐데 조정 줄 때 잘못하면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더 매매 기법들
정확하게 배우셔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매매 기법, 그물망 차트 활용법과 더불어서 그물망 차트에 걸리고 있는 최근에 게임 회사와 엔터 회사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그물망 차트 활용법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는 정말 매매에 익숙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이 활용법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답답한 종목 그리고 궁금한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이 재료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재료 사서 요리를 하는 게 나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까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하단 번호가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전부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 우라노스가 하나하나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종목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뒷번호 1217님의 문자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고 매수가가 3,940원입니다. 비중이 2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라이드.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최근에 정말 뭐 갑자기 급등도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시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을 보시면 자, 주가보다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사실은 이겁니다. 재무지표를 한번 뜯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렇죠. 2015년부터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5분기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자, 영업이익 계속적으로 적자밖에 이 적자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운송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운송업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대마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대마초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유보율이 문제인데 기업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12,000%, 2만 프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유보율은 사실 500% 이상만 나와도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00% 이상 나오는 건 안정성이 있지만 과도한 유보율은 기업의 부채가 많다던가 현금 흐름이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다. 우리 3월 달에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3년 연속 적자 기업들 중에서 상장 폐지 심사 요건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상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뉴프라이드가 또 뭐 삼자 배정과 뭐 미국 대마초 이야기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급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인데요. 자, 급반등이 나왔던 건 좋습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신 분이 있다라면 땡큐인데 이미 위에서 쌍봉 그렸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데는 투심이 꺾였죠. 음봉이 쭉 내려오면서 거래량들을 터뜨립니다. 자, 그만큼 매도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앞전에 매수자가 이탈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전고점까지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횡보를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아직까지 그물망은 파란색입니다. 그물망이 역배열. 이거는 현재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사실 지난 4,000원 구간대를 이탈했을 때부터 이 종목은 매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구간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조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이신데 저는 이 종목이 3,430원을 이탈되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3,430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저라면 내일장 반등 안 나올 시에 바로 종목을 교체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정말 좋은데 이렇게 테마주 쫓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건설, 에너지 또는 게임, 엔터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익 내기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자, 뒷번호 8684님이 또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문전자 매수가 3,400원입니다. 비중이 30%인데 주식이 어렵습니다.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성문전자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에 사실 정치 테마주였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게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앞전에 어찌됐건 간에 관련된 인물이 대선을 포기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죠. 최근에는 이제 뭐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최근에 뭐 지방선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방선거 때 주가가 그렇게 크게 가는 모습을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가 좀 위험한 구간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구간 어디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더킹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 그렇죠. 그물망 위에 종가가 형성됐을 때 그리고 그물망 위에 종가가 형성됐을 때 자, 이런 자리가 바로 1차적 매수 구간입니다. 자, 1차적으로 임팩트 있게 이런 자리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 자, 그러면 단기간 쪽으로는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단기간 쪽으로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좋다고 절대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매해봤자 여러분들 수익 못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물리기 쉽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추세적으로 요 구간대에서는 삼각수렴형을 만든 상태고 삼각수렴형 이후에 주가가 급반등 나왔는데 자, 이 자리가 5일선까지 지지받았다가 5일선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5일선이 무너진다라면 이 종목은 앞전 전 고점인 2,800원대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 만약에 이 종목이 3,200원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종목을 차라리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3,200원 무너지지 않고 내일장 반등 나온다면 그때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전자도 요즘에 보니까 이 정치 테마주로 자꾸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로 게임을 하셔야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니까 뭐 제약주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보니까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 사심은 아닙니다. 자, 뒷번호 8411님이 존경하는 전문가님 꼭 봐주세요. 에이스테크 6,000원이고 비중 50%입니다. 라고 오셨는데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5G 관련된 종목이죠. 5G 관련된 종목. 5G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지난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정말 랠리를 달렸었습니다. 근데
물론 좋습니다. 5G, 평창올림픽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CES를 통해서도 역시나 이슈가 나왔던 게 5G입니다. 다만 정말 재료 자체는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리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재료 가지고 정말 잘못된 김치찌개를 끓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앞전에 계속 올라갈 때는 밑에 구간대부터 계속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을 언제 잡아야지 계속 놓치시다가 자꾸 올라가다가 이거 못 잡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내동매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종목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물망 위에 종가가 형성됐을 때, 그물망 위에 종가가 형성됐을 때죠. 자,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해야 최저점에서 매수를 가능하고 그때부터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구간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세가 갑자기 그물망 밖으로 벗어나면서 그렇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단기간 쪽으로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어디까지요? 앞전에 이제 전고점이죠. 5,000원 구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종목의 시세가 끝나느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충분히 나중에라도 더 올라는 가겠는데 아마 단기간 쪽으로는 눌림목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이 종목을 한 달, 2달 눌리고 나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짧게 정리를 하셨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 2배, 3배로 차라리 수익을 보시겠습니까? 저라면 이 종목 이탈 나오면 정리를 했다가 차라리 다음에 더 크게 수익을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자면 5,560원 손절가 잡고 가시고 정리를 하셨다가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고 나중에 재차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 봤고요.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뒷번호 2759님의 한일단조 비중 30%고 매수가가 2,600원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한일단조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미국에 요청을 하면서 테마로 올라간 이 방산주입니다. 한일단조가 방산주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방산주가 올라가던가요? 방산주 지금 올라갈 때는 아닙니다. 방산주의 상승이 나올 때가 아니죠. 왜? 평창올림픽 때문에 지금 남북 이 대표단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워낙 지금 남북관계 어떻게든 협력관계로 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방산주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앞전 8월달, 9월달 이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테마는 끝나면 시세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목이 좀 단기간 쪽으로 간다라면 앞전에 저항대가 2,400원 가량인데 2,400원 가량쯤 오셨을 때 차라리 조금 약손실에서 정리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셔서 이 손실을 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시장 소외주입니다. 시장 소외주라 반드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상승 시장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정말 테마 종목들에 많이들
아직도 골탕 먹고 있습니다. 종목들 3개월, 4개월, 5개월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장에서는 그런 종목들 정리를 하셨다가 차라리 지금 수익을 바짝 벌어 놓으셔야 됩니다. 바짝 벌어 놓으셔서 그 앞전의 손실들 전부 다 메꾸시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회의 시장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수익 크게 버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요? 엔터, 게임 또는 철강 또는 건설 이런 종목들 지금이라도 선침해 하셔서 수익 바짝 벌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 물린 종목들 해결하시라고 제가 바로 그물망 차트 활용법과 더불어서 이 차트에 포착되어 있는 앞으로 시장 주도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관심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부 다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시장 올라가는 거 좋아할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만 좀 집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래소 종목들 내지는 코스닥의 게임, 엔터 내지는 제약주 쪽에만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들 2월달 뿐만 아니라 3월달까지도 저는 계좌 충분히 크게 살찌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아직까지도 시장 방향성 모르시겠다.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그럼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기법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